주 52시간 이제 대응을 못하면 내년에는 파업을 안 해도 차가 섭니다. 예, 촌에 들어가는 버스 다 빼야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공공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자는 게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내버스를 이제 좀 시민들에게 돌려드리자. 예산 타령하지 말고. 그리고 앞서 보셨지만 만약에 이 180억을 옛날 노선 개편 전으로 돌려놓고 180억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 저는 수소버스도 들고 오고 전기버스도 들고 오고 저상버스도 들고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노동자들한테 월급도 제대로 주고 그걸 저희들이 하고 싶다는 겁니다. 예, 일단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냥 하시죠. 예, 혹시 말씀드린 것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뭐 문제제기도 좋고요. 일단 우선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 이경규 부장님이 답변 안 하시고 다른 분들이 또 답변하실 수 있는 거니까 서로 질문하고 답변할 시간 한 30분 갖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3년동 파업투쟁에 우리가 어떻게 연대할까 시민행동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은 일 이런 걸 제안하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내버스 공공성 그리고 이런 교통행정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활동도 좀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크게 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활동 그 다음에 이런 그 교통행정의 적폐를 청산하고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일, 두 가지 일을 시민행동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관련해서 나중에 잠깐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 시간이니 예. 질문은 예, 이쪽 바로 하고 예, 예. 토론 시간에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아까 그 뭐죠? 그 수익금 공동관리제. 그 다른 지역에서 어느 곳이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우리가 좀 알면은 좋겠다. 그 표준형 소음가 제도를 도입한 모든 지역은 조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금 공동관리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전체 지자체 중에 예. 기초지자체 중에 대략 우리 기초지자체가 한 200여 개 넘잖아요, 전국에. 어, 한몇 프로는 되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준형 소음가 제도를 도입한 지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답을 드릴까요? 예. 예, 저기 오히려 저 노조에 계십니다. 예, 그거는 지금 준공인제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울산을 제외한 7대 강역시가 준공영제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노선이라든지 버스는 노선이 사유재산에 해당하는데 이걸 다 시에 반납하고 그리고 아까 요금도 모두 시에 반납하고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민단체 참여연대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교육을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직접 업체에 메일을 가서 그거 개수라 그래가지고 확인하고 이렇게 요원들이 시로 가져옵니다. 시에 회사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준공영제를 하지 않는 지역은 아까 말대로 원가 그러니까 손해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니까 회사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말하면 좀 의아하죠. 사업주들은 시가 오히려 저렇게 관리를 하자고 요구하면 사업주들은 거부를 하는 현상이죠. 왜냐하면 자기네들 소유니까 일정 부분 갖고 있고 최근 전주에서는 2014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업주가 이제 돈통을 좀 많이 이렇게 돈통씩 아주 쉽게 열 수가 있어요. 이게. 가져가니까 이걸 적발됐어요. 기사들한테. 노조에 적발하니까 경찰이 불렀는데 내도 내가 가져가는데 그래가지고 처벌을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 돈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돈이니까 그렇게 되고 있고 이 반대의 현상인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은 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시가 오히려 업체들이 안 하려고 하는데 시가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진주는 좀 역전 현상이 있네요. 하여튼 보는 거. 그럼 광역 그 6곳 말고 예. 기초지자체에서는 지금 수익금 공동관리제하고 조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구체적으로 지금 확인이 안 그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 이게 이름이 다 잘라서 제가 조례 시스템에 다 검색이 안 돼서 봤는데 어쨌든 창원이 지금 표준형 소음가 제도를 도입할 겁니다. 준공영제 시동을 표준형 하면서. 소음가제를 도입하면은 준공영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치식에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표준형 소음가를 적용하면서 준공영이 아니라고 지금 하면 예, 수익금 공동관리 안 하기 때문에 네. 준공영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월급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질문 안 하신다 그러니까. 아니, 저희 뒤에 하실 분 계시는데 좀 그럼 해야죠. 질문 안 하시고. 먼저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저 뒤에, 예, 손 드시더만. 다시? 아니요, 저 뒤에. 예. 아니 같습니다. 머리 건드렸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시도 그러고 또 저희가 이제 다른 업체 분들에게 만나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총액자인 그죠? 중간에 돈을 주게 되면 그걸 이제 그 회사가 알아서 경영을 잘 해가지고 수익을 남기거나 최소한 적지 않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다른 3사는 그렇게 하는데 왜 삼성 내기도나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 쉽게 하면 이제 그 임금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항목도 있지 않습니까? 경기성 경비도 있고 있을 것이고, 그다음 상위협이라든지 이렇게 좀 부등기하거나 또는 정기적이지만 그동안 이제 기본 임금에 들어가지 않았던 항목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최저임금을 맞춘다는 거예요. 왜 그럼 삼성은 그걸 못하냐? 그러면 계속 그걸 갖다 시에다가 그 책임이라든지 그 부담을 시에 지우려고 하느냐, 이런 주장을 이제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른 회사는 다 맞추는데 니네들은 왜 못 맞추냐? 그래서 아까 제가 부산교통 말씀드렸죠. 네, 부산교통은 그렇게 맞춥니다. 상여금 깎아서 기본금 넣고, 나는 오늘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이런 상황. 시민버스는 올해 최저임금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삼성교통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죠. 임금 차가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경계선에서 삼성교통이 2018년에 걸린 거고 2019년에는 이제 시민이 걸립니다. 그래서 알아서 경영하는 거다가 아니고 임금이라고 하는 게 삭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최저임금 꼼수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당시에 보도자료를 보내요. 상여금 꺾기, 뭐 최저임금 꼼수 쓰지 마라, 처벌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진주 시내버스 기사들 월급이 높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뭐 최저임금 뭐 연봉이 몇 천만 원 되는데 그건 최저임금이 안 되더라, 뭐 이런 구조면 잘 모르겠는데 진주의 시내버스 기사님들의 임금이 실제로 열악하거든요. 제가 사실 이걸 나무 내보는 게 말씀드리고 상당히 너무 부끄러운데, 아까 비율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비율은 뭘 이야기하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을 해서 받아가는 7,530원 외에 시간의 수당이 있습니다. 이 시간의 수당도 비율을 맞춰놨습니다. 신주시가. 그러면 우리가 22일이 아니라 30일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8시간도 제수당처럼 보이죠. 두 번째는 저희가 월에 추석 상여금이 30만 원 나갑니다. 애들 용돈이냐 이러더라고요. 30만 원 나갑니다. 이것도 비율에 포함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비율을 나누니까 6대4, 5.5대 4.5 이 정도가 나와요. 그거 뭐냐면 추석 상여금 30만 원 많으니까 20만 원 해라 이야기거든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시민이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상여금 그건 20만 원 주거든요. 이제 10만 원 줘야겠다. 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희처럼 체불이 되든지. 혹시 답변이 됐습니까? 예, 답변됐고요. 그런데 왜 그럼 다른 버스 노동자들은 임금이 지금 계속 최저임금이 오르고 사실은 먹고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삼성같이 이렇게 더 나은 회사도 있는데 그렇게 임금의 그런 차별과 불이익을, 상대적인 불이익을 계속 감내해가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냐는 거죠. 그게 사실은 진주시가 삼성 너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중요한 어떤 맹분 중 하나로 이렇게 근거로 제시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지. 잠깐만요. 그거는 우리 저분들 중에 한 분이 얘기하시는 게 안 나왔다. 예, 아무나 또 그럴 수 있죠. 네. 아니,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분은 마이크를 드려요. 말을 잘 못하는데. 네? 말을 잘 못하는데. 그러면은 목으로 이렇게 하시면. 실판에 써서 예, 말은 잘 못하지만 아는 데까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교통의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용노조입니다.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가
사실은 이제 흔히 우리 흔한 말로 딴따기를 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저하시켜서 최저임금을 맞추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고요. 시민버스는 같은 우리가 이렇게 삼성 시민이 같은 노동자 사도 관리 기업이지만 사실은 이제 진영 논리에 시민버스가 갇혀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뭐냐면 삼성교통과 시민버스가 임금 격차가 원래부터 좀 차이가 있었지만 갭이 좀 있었지만 시민버스가 한때 어떤 정책을 했냐면 이 노선 개편 되기 전에 시민버스는 그때 당시에 공영제를 요구하기 위해서 시민버스 자체에서 임금을 삼성교통보다 임금 인상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해가지고 그때 논리가 어떤 논리였냐면 적자가 나야 시가 많이 보존해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논리를 가지고 임금 인상 폭을 팍 높였던 거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회사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때 시민버스는 상여금을 50% 삭감했습니다. 임금 인상했던 부분들을 놔두고 상여금을 50% 삭감을 했거든요. 그 삭감된 내용이 지금까지 그대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노선 개편하면서 이제 최저임금 지금 쭉 이야기했듯이 최저임금 이런 문제 발생하면서 시민버스는 그 50% 삭감했던 임금 중에 50% 그걸 갖다가 기본급에다가 살짝 맞추기 있는 이런 형식을 취해서 지금 현재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삼성교통보다 10만원에서 20만원 월 10만원, 20만원 적은 임금을 이렇게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제 시민버스 노동자들을 만나가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냐면 시민버스 조합원들은 자기 진영에 갇혀서 너처럼 최저임금 주장 안 하는 대신에 자기네들은 안정화되어 있는 지금 현재 안정화되어 있는 이 논리에 갇혀 있는 이런 지점이 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삼성들은 열심히 싸워라. 열심히 싸워서 성과가 있으면 똑같이 혜택은 받는 거고 대신에 삼성이 열심히 싸워서 시위한대 쩌면 자기네들은 삼성은 망하려고 몰라도 자기네들은 본전치기다. 이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이제 안타깝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진주 지역 시민사회 진영에 한편으로는 일정도 시민버스 똑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버스는 가만히 있는데 너마 왜? 이제 이 논리가 일정도 먹히는 하나의 이렇게 구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네. 예, 저 진주 참여연대 신민경입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꼭 와서 제가 잔인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우리끼리 얘기할 때 가장 잔인한 얘기하는 사람 되는데요. 버스 이제 타고 다니는 사람이죠. 버스 타고 다니는 저는 어떤 버스가 오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버스 타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이 이게 삼성버스, 삼성교통이든 부산교통이든 시민버스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냥 오는 거 타는 거예요. 빨리 오는 거 타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버스 타는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뭐냐면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난폭운전한다는 거예요. 저 버스 타가지고 몇 번 기사분들하고 싸웠어요. 싸운 이유 다른 거 없어요. 할머니들 타는데 거기에 할머니들 늦게 탄다 할아버지들한테 욕하고 이래가지고 뒤에 서가지고 아저씨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르신이 늦게 탈 수 있지. 그래 욕하고 싸운 게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 삼성교통의 버스 투쟁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이유는 간단하죠. 모든 버스에 대해서 불만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싸운다고 해도 그래 뭐 임금 때문에 싸우겠지 잘 싸워라 이게 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뭐가 좋아지냐 뭐가 나아지지?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 삼성교통의 싸움이 될 뿐이죠. 시민들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사실. 진주시 같은 경우에 지금 진주시는 진주시대로 자기 무덤 파고 있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공영정책은 진주시에서 하는 것이고 진주시는 단 한 번도 공영정책과 관련된 버스와 관련돼서 책임진 적 없어요. 제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결국 진주시가 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삼성교통 파업이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2017년에 노선 개편이든 하면서 계속 저희가 이번에 180억 버스 지원금 주잖아요.
우리가 그거 한 푼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진주참여연대에서 예산안 하면서. 왜? 버스를 운영하는, 버스 돈을 주는 진주시가 과거에 했던 수많은 잘못들을 단 하나도 반성하지 않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진행하기 때문에 그 돈 자체가 제대로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210억이었거든요. 당초 책정된 게. 그거 한 푼도 주지 말라고 우리가 주장을 했었어요. 작년에. 2017년 이제 시민들에게 버스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게 2017년부터인데요. 지금 오늘의 파업까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제대로 시민들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진주시도 아까 뭐 우리 이경규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시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도 제대로 나온 적이 없어요. 버스 관련된 이야기 중에. 그러면 뭐 버스 파업한 노동자들은 시민들 얘기를 했습니까? 안 하죠. 본인들 어불렁덩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은 여기 얘기나 저기 얘기나 억울하긴 마찬가지예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네, 파업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파업을 하시고 많은 자신들의 권리와 이런 것들을 찾으시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불만들은 없죠. 그러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것이 단순히 본인들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체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싶다, 같이 하고 싶다라면 마땅히 그에 따른 이야기들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실제로 시민들이 시내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다시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이번 파업이 이야기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시민들을 위한 시내버스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억이 들든 20매덕이 들든 시민들 그거 다 자기 돈인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 우리한테 버스를 이용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파업이든 아니든 뭐 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파업이 좀 더 나은 공영버스를 만들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하신 분 아니, 아니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거 예, 답변- 저랑 개인적으로 말씀하십시다. 예. 질문. 네, 저는 정인호 의원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시민이었잖아요. 네. 버스 타고 다니는 시민이었고 지금은 의회에 와서 예산을 보는 이제 그 위치에 있는데 딱 객관적으로 보면은 타에서는 이익이 남았단 말이에요. 남았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삼성은 노동자들이 다 그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사측의 일을 하는. 네, 예, 제가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살림을 우리가 봤을 때 잘못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자들은 그 사측에게 살림을 잘 살았냐고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살림을 못 살았으면 바꿔야죠. 네. 듣기가 다소 불편하겠지만 저는 그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제가 전혀 불편하지 않고 답변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참 아직 네. 무슨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삼성을 편을 들자는 것도 아니고 시청을 편을 들자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정말 이번에 아까 서도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리 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특위를 구성해서 다 전면적으로 살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목소리 내주신 건 참 좋은 현상이고 사측의 부산교통은 그 이익을 어떻게든 간 냈는데 그리고 또 그 근로자들은 거기 근무를 하고 있고 정말 그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면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그 근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교통의 그 사측을 대리한 그분들의 저는 경영 능력을 평가를 한 번 더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질문 잘 해주신 것 같아요. 혹시 샌돈은 없을까? 샌돈은 없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용역, 얼마 전에 했었던 그 용역 자료를 제가 지금 이 화면으로 준비는 하진 않았는데
제가 말씀이 뭐 왜곡한 건 아니니까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P사가 인건비로 6억 5천만 원을 남깁니다. 실판을 써있어. 예, 안 써도 돼요. 예, 안 써도 돼요. 반년 동안 6억 5천만 원을 남깁니다. 아까 인건비와 경비가 있다 그랬지. 그 경비에서 2천만 원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최종 흑자가 6억 3천만 원입니다. 삼성교통이 인건비에서 8억이 적자가 납니다. 그리고 원가성 경비 있죠? 거기서 3억을 흑자를 남깁니다. 그리고 최종 적자가 5억입니다. 누가 경영을 잘했죠? 노동자들에게 가야 할 임금을 깎는 게 경영을 잘한 건지, 아니면 당연히 가야 할 최저임금을 주고 그거 메꿔보려고 원가 절감시켜서 그나마 100%는 아니지만 원가를 절감한 게 잘한 건지. 진주 시내 4사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 절감률 1위가 삼성교통입니다. 사실입니다. 그 자료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을 본다는 측면은 경비를 얼마나 잘 절감을 했고 노동자들이 적절한 근로조건 속에서 일을 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진주시는 이 돈이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가야 할 돈이 사업주에게 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경비 절감한답시고 내 주머니에서 채우고 있는 건 없는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익금 공동관리 이야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를 더 했어요. 뭘 이야기했냐면 버스 사사들이 여러 가지 정비와 관련된 재료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같이 이 공동으로 구매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동으로 구매하자 이랬더니 그 담당자가 문서를 통해서 거기다가 뭐라고 기재를 해놓냐면 B사를 통해서 공동으로 구매하자라고 해요. 제가 기가 꼭 찼어요. 공동구매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셔서 하신다면 실제로 원가 절감을 위한 공동구매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도록 강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정부족으로 이걸 까겠다. 이렇게 저는 하셔야 된다고 보고, 보통의 지자체는 지자체가 그걸 하는데 저희가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아니, 죄송한데요. 아니, 이만 꼭 해야 돼. 아니 말고, 왜냐하면 죄송한데 질문하시는 분들의 질문 내용이 뒤에 분들이 안 들리셔서 기하게 아니요, 제가 큰 소리 이야기할게요. 예, 가급적 제가 부산교통에 12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면 아니요, 지금 제 목소리로 이야기해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저 대신은 요 시의원님들 진짜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부산교통이 왜 기사들이 그만두지 못하고 인간답게 못 사는데 돈도 받지 못하는데 일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부산교통은 삼성교통하고 시민교통의 면모를 곱게 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니 다른 건 뭐 기본금 다 놔두고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연차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 만약 예를 들어 국경일에 들어가는 돈이 있죠. 유급이죠. 네. 부산교통은 유급이 딱 7개입니다. 예, 세상에 어느 회사가 7개 유급을 받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5년 동안 무사하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30만 원 돈 받아요. 삼성교통 5년 무사하면 돈이 얼마나 줄 수 있습니까? 그만큼 보험료를 아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또 어영모죠. 말 잘했습니다. 우리 부산교통은 조합장이 간접 선거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제가 회사 그만두고 아무리 불만한 상황이 있어도 말을 해도 그러면 그 회사를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삼성 부산에서 부산교통에서 근무를 그만둬도 안 받아줬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언제부터 풀렸습니까? 제가 입사하려고 1월 21일 입사하려고 했는데 그때 풀렸다고 소리. 네. 그러고 나서 부산교통 기사들 보고 근데 너는 그렇게 경영을 잘하는 회사에서 뭐 불만이 있으면 나와서 삼성에 시민 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입사를 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만둘까요? 길이 없는데 억울하지만 당하면서 살아야 돼요. 거기서 먹고 살만한 사람 때려치고 삼성에는 시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못 들어갔으니까. 부산교통에 있으면. 그래서 지금 나이 드신 분,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어쩔 수 없이 일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18시간, 16시간 자꾸 줄여서 지금 14시간까지 임금을 줄이고 오고 계속 오고
노조에서 하는 일을 안 따라주면 그만둬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입 바른 소리 하면 집에 가야 돼요. 나도 자식과 부모가 태아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는 노동자 심정을 알고 해야지. 그거를 다른 두 회사는 경영을 잘해서 흑자가 났는데 왜 삼성은 대표자들이 못해서 그런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사실은 진행하는 사람은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질문하실 분들 중에 혹시 또 나와서 마이크 잡기가 조금 또 그러신 분도 계신데 가급적 나와서 질문해 주시고 우리 이경규 부장님 저쪽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크신 분 안 나오셔도 됩니다. 예, 질문 해 주십시오. 아까 이 보드판으로 질문을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예. 예, 저는 이 의원님들 많이 오셨으니까요. 좀 궁금합니다. 특위 만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소통위원회는 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진주시도 파업 풀기 전에는 협상 안 한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는 데는 지금 의회밖에 없는데 시민사회에서는 아무리 외쳐도 뭐 시에서 듣지도 않고 그러면 그래도 우리 대변자인 민의의 대변자인 의회에서 좀 나서주기를 좀 많이 그런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신데 그리고 우리 야권이 가반을 차지했는데 왜 이렇게 무능력한지 30여 한 달이 넘었는데 좀 의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의원님들 어땠는지 이야기를 좀 아무 한 분이나 아니면 위원장님 해주셔야 되고요. 다른 분 도시환경국에 계신 누구라도 한 분이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 2월 안에 특위 만들어서 3월쯤에 뭐 우리가 중재해볼게 뭐 이런 거라도 저는 좀 듣고 싶은데요. 예, 선생님. 이런 것이 안 오면은 본전이 되는데 오면 항상 욕도 먹고 이 앞에 한경 할 때도 와가지고 욕 대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뒤에 딱 숨어 있었는데 어찌 또 들키가지고 또 나오게 됐습니까? 잘하고 다음에 또 찍어줄게. 여러분 다음에 긴장하면 아니 의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삭감은 할 수 있어도 뭐 정액을 하거나 뭐 어떻게 써라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러나 건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 지금 소통위원회 위원장님 지금 박영선 위원장 맞죠? 이 앞에 노선 개편 이후에 했을 겁니다. 뭐 그 우리가 그 경영평가 이후에 그런데 거짓말 해비더라고. 우리 그때 그 인권위원회 하면서 이 속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의회는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딱 거짓말 안 나오는데 이게 없다고. 그때 이제 선거는 다가오고 그때 내가 좀 기록을 편도 못 하겠는데 뭘 어떻게 우리 약속을 하고 뭐 재산적인가 어떻게 이렇게 하기로 하고 했는데 딱 잡아떼가지고 딱 거짓말 해비는 딱 한장하겠더라고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속기록을.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이런저런 얘기도 좀 들었는데 앞으로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좀 예산을 드리더라도 돈을 드리더라도 이 과정 우리가 지금 의원이 된 거는 제가 뭐 14년도 됐지만 지금 들어오신 분은 이제 6개월 뭐 1년 남짓 아주 안 됐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그 과정을 잘 모릅니다. 들어도 몰라요. 사실은 저도 지금 한 몇 년째 듣고 있는데 다 이해가 좀 다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회사를 하는 사람이지만 임금 체계가 우리 여기에 버스 회사에서 하는 임금 체계도 있겠고 저는 저 나름대로 임금 체계 우리가 있거든요. 노동부에 맞춰서. 그거를 자꾸 갖다 주입을 하려면 뭐 할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나중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런 걸 갖다 체계적으로 1번, 2번 목차를 해가지고 소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상당히 우리 오늘도 내가 전심 때 막 어때 우리 모임에 가서 우리 동차원의 운동모임에 가서 이야기 하는 막 삼성전도 뭐 벨게이드인 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옆에서 그게 아니고, 일트라, 지금 인자 들어와가지고 말이지, 쉽게 좀 풀어나가면 될 것들만 그걸 갖다가 정말 지원제인 해가지고 깡더라 이런 어떤 얘기가 들고, 그래서 이 관심이 많고, 조금 그런 어떤 지식을 좀 쌓을 수 있는 그런 도제가 된다면,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알고, 많이 알게 되면은 이게 풀어나가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겠습니다. 저 의회에서 아시다시피,
이 특위를 만든다거나 뭐 연구회를 만든다거나 연구회 같은 데는 별로 크게 힘이 없을 것 같고 특위가 돼야 뭔가 어떤 뭐 예산이라든지 또 뭐 자료 요구라든지 이런 힘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11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는 그 11명을 만들어가는 한 80%를 됐는데 앞으로 한 20%가 사실은 아직까지 좀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냥 180이 되는 예산을 쓸 건데 그냥 뭐 이걸 인치를 해서 안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 법치사회 아닙니까?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법치사회를 가자는 얘기거든요. 법을 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써라 이 얘기지 뭐 시장이 지 마음대로 써라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는 우리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오시가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여기서 학답은 못하지만 그 방향으로 좀 가서 좀 빨리빨리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최소한 뭐 한국 한번 들어오면 좋겠고 안 되면 최소한 11명이라도 떼가지고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또 이 해시가 그야말로 해시가 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어쨌든 노력합니다. 그리고 여기 온 사람은 좀 잘못해도 좀 예쁘게 봐주십시오. 관심 있어 왔는데 일본 캠핑 가니까 앞으로 제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캠핑을 기억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분 혹시 질문?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주 정의당 노동분과위원장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좀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 다른 거는 다 이제 일목요연하게 증거 한눈에 봐도 알 수 있게끔 거론되어 있는데 삼성교통에서 부산교통에서 그 직원들의 이제 근무 시간을 바꿔가지고 예를 들면 이거죠. 12시간 시간이 점심시간인데 실제로는 그 시간에 운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근무 시간을 줄여가지고 돈을 덜 지급하고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그냥 그것만 하고 하셨고 그 뒤에 아까 답변을 하실 때도 우리는 더 임금비를 정확하게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옳은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려면 아까 역시 말했던 B교통이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증거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인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근로기준법상에서 임금 체불은 정말 굉장히 큰 겁니다. 바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 건인데요. 이제 물론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부산교통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회사를 계속 다니게 되니까 근무하면서 이걸 문제 제기를 하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퇴직하신 분들 지금 아까 질문하신 분들 계시고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대리 진정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시의회에서도 이제 볼 때 그냥 말로만 운영을 그딴 식으로 한다더라. 뭐 어떻게 있습니까? 또는 뭐 여기는 같은 돈을 받고도 이익을 남겼는데 여기는 이익을 못 남겼다. 그럴 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럴 때 이제 부산교통의 주장을 하시려면 노동청의 이제 진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잘못 운영되고 있으니 그 조사를 해달라. 뭐 이런 어떤 내 주장의 신빙성을 위한 이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 준비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올해 1월 9일날 이제 진주에서 한 분이 사고로 이제 양손목을 이제 절단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 이제 정의당 노동국가에서 대리 고발을 합니다. 3월 4일날 이제 경남도청에서 KT의 함창조 회장을 대리 고발을 해요. 이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노동지원연대라고 본인이 스스로 나서기 힘든 분들을 대신해서 대리 고발, 대리 진정 뭐 이런 걸 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그런 사례를 모아주시면 저희가 이제 대신 진정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노동청의 고발이라든지.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부산교통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증거는 있는데 문제는 노동조합이 동의를 하면 상여금을 꺾든 뭘 하든 불법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임금체불이나 이런 것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현재 임금체불이 된 분들이 퇴직을 하시고 나서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나가시는 분들이 그 변호사님이 하도 잘해주니까 퇴직하시면 가요. 가가지고 돈 받아내고 이런 식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굳이 변호사가 아니라도 저희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제 공공운수 노조에서 오셨는데 혹은 정당이나 시의회나 이런 곳에서 오히려 이제 익명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부산교통 노동자들을 상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그 11개월로 이렇게 근로계약을 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빠지면 퇴직금만 나가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 임금이 이렇게 안 지급된 게 많아서 소송으로 지금 통상임금 소송 들어가서 거의 다 지고 있습니다. 부산교통.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여기 촬영하고 계신 분이 아까 그 부산교통 관련된 질문, 부산교통 왜 그렇게 노예처럼 살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이 질문에 대한 이경규 부장님 답변을 촬영을 해야 된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도 명예훼손과 하도 막 제가 뭐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이래서 가지고 제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교통이 왜 노예처럼 살고 있느냐에 대해서 노예처럼 산다라는 표현은 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보다 힘들게 살고 계신 건 맞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저분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러면 이거 그만두고 나가면 또 어디 갈 거냐 하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올해 지난해까지 부산교통을 퇴사하시고 오신 분은 입사를 원천적으로 안 하도록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부산교통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다가 먹고 살기 힘드신 분은 저희가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내년부터 승무원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목소리 내시고 힘드시면 삼성교통이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 혹시 질문?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됐어요.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사실은 지금 1시간 그죠? 25분 정도 지났거든요. 15분 정도 더 하면 그 다음 피곤해집니다. 제가 볼 때는 1시간 40분 넘어가면 안 돼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하효석 선생님 계신가요? 하효석 선생님 안 계신가요? 네, 계십니다. 아 계십니까? 예예. 예, 숨었습니다. 아니 그냥 불러왔는데 계신지. 예. 그 파업 투쟁과 관련해서 지금 연대 활동은 단체별로 아까 이제 우리 정의당 그 위원장님 김영국 위원장님은 지금 시의회 4일째 지금 그죠? 시청 앞에서 지금 1인 시위하고 계시고 피켓팅하고 계시고 또 뭐 지금 시민행동 차원에서는 라디오 광고를 지금 돈을 11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데 이게 심의에 걸려가지고 지금 좀 약간 돼 있지만 그렇게 돼 있고 또 민중당에서도 뭐 현수막 붙이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진보연합은 또 법적 대응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부산교통 불법 운행 관련해서 하고 있는 이렇게 단체별로 아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진주같이도 다음 주에 아마 뭔가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는 이런 걸 아마 하는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이래저런 활동들은 제가 볼 때 조금씩 이렇게 활성화되어 나갈 거라고 보는데 우리 수도석 대통령 그리고 이한문 우리 또 강수동 의장님 최분 대표님 두고 있는 시민행동 차원에서 이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 오늘 사실은 이제 그 일환으로 시민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파업을 하고 있는 우리 삼성교통 노동자들의 아픔을 좀 함께 하고 이분들의 힘을 주고 또 함께 연대하는 그런 이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꼭 여기서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생각하셨다 계시면 좋은 제안 있으시면 주시고 없으면 뭐 그냥 저한테 문자 메시지나 카톡 보내셔도 됩니다.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도 보내셔도 되고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눠 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혹시 이 주제에 관해서 의견 계신 분 있으면 의견 받고 그것에 관해서 간단한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나오시죠.
이하분입니다. 질문을 제가 너무 저돌적으로 해가지고 여기 빅톤으로 온 거 아니야 이런 뒤에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해명도 할게요. 이걸 다시 좀 수습하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질문을 드릴게요. 까먹으면 안 되니까 이건 치매가 와가지고 그동안 왜 그 부산교통 그 퇴직 노동자들을 다른 회사에서 받지 않았는지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 삼성교통 기사로서 제가 예. 노동자 내역을 있는데 아니 간단하게 왜냐하면 이제 궁금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자주관리 기업이 된 지 13년 차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경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회사보다는 질서가 좀 없는 편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사주 밑에서 또 못하던 사람이 우리 회사 오면 더 못하는 거 아니냐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니까 이렇게 입사가 안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회사가 이제 지속적으로 어쨌거나 이 승무원분들이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해 나가는 과정이 조직력이나 단결력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오더라도 우리가 받아서 함께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이제 지금 내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이제 일단 부산교통도 입사해도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저는 그동안 이 삼성교통 문제, 이거 신주 시내버스 문제 관련해서 많이도 듣고 고민도 많았는데 일단 아까 우리 이경규 대표님이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굉장히 긴 역사가 있고 복잡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경규 대표님 말씀을 제가 3번째 듣거든요. 그런데도 이해가 아직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 부산교통 퇴직하신 노동자 또 그리고 삼성교통께서 거론했던 분들이 직접 살아오시면서 직장 다니시면서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비로소 이제 얘기가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됐거든요. 왜 이걸 우리 알아야 되느냐면 여기 이 사태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수는 어느 정도 알고 좀 더 알아가지고 같이 힘을 보태거나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런 걸 나누기 위해서 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몰랐으신 분들은 저도 이런 자리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안이라기보다는 이제 3번째 설명을 드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아까 참여연대 시민경찰관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이렇게 워낙 열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이 지금 뭐 하는 거냐 호통이 제대로 들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제대로 풀고 정말 삼성교통이든 또 시민들 입장에서 진주 시내버스의 이런 현재의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잘 해결되려고 하려면 시민들 입장에서 접근하고 그런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하신 말씀 같고 그러자면 이게 뭐가 문제되느냐. 이게 삼성교통의 노조 문제라고 이제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시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특정 회사의 내부의 문제라는 거죠. 왜 이걸 가지고 시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왜 시민들이 나서서 이걸 지원해주고 잘한다고 박수 쳐야 되느냐. 이런 게 이제 상당히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차근차근 들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냐 하거나 또는 적어도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민이 들었냐면 아니 그러면 시민들의 혈세가 한 해 180억 그전에는 뭐 60억부터 해가지고 180억 들어가는데 도대체 그럼 진주시 의회는 그동안 뭐 했냐 이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초선 의원님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크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적어도 저는 진주 시민들 입장, 순수한 시민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리면 어떻게 해요? 노조 문제 이전에 왜 시민들이 그렇게 핏땀을 흘려서 낸 세금을 한 해 180억에 좀 이 엄청난 돈을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시민들의 발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각 회사가 지원을 해주면서 이걸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해.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벌어져가지고 옛날에 홍준표 전 도지사가 했던 일이 기억이 났어요. 무상급식 못하겠다. 여론이 일어나니까 그럼 해줄게. 대신에 감사할게.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겠다. 왜? 아니, 주민들의 세금,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책임 못 지는 거 아니냐. 직무유한 거 아니냐. 그게 이론적으로는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자 공공기관에서 그러니까 경도에서 교육청으로 예산을 이첩시켜주거나 보조를 해주는 것과 그죠? 행정기관이 민간 기업에다가 돈을 주고 아무것도 관리를 안 하고 있는다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홍준표 도의사님이 그 교육, 무상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주장했던 그거 논리를 적용한다 그러면 매달 가서 감사해야 돼요. 매달. 진주시 의회가 가서 각 우리 지역버섯 내역체니까 매달 가서 감시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민간기업인데 도라고 하는 행정기관이 교육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교육청에 돈을 주면서 그거 너 마음대로 못 쓰게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하겠다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렇게 사람이 났는데 이런 민간기업에다가 돈을 한 해 180억 돈을 주면서 아무것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이게 무슨 소리에 망측한 일이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민사회는 뭘 얘기해야 되느냐. 삼성교통 들어보니까 파업의 정당성이 있더라. 이게 저는 1차 문제예요. 두 번째, 그 속성을 들어보니까 파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었고,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첫 번째 뭐라는 거죠. 지금 시민들 헬스를 투명하면서 진주시는 똑바로 관리 안 하고 더군다나 그 행정을 감시해야 될 시의회가 제 역할을 못했다. 앞으로 시민운동은 시민사회는 그걸 주장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 시의회도 정신 차리고 시도 지금 계속 이건 복잡을 되겠다. 이런 좀 급을 경각심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도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 하다못해 물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겠지만 적어도 이런 것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관리되고 평가되고 또 이후에 새로운 개선책이 나오려고 그러면 당연히 법으로 제도로 이것을 제도적인 장치를 해두어야 이게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못 봐도. 그럼 더 큰 것도 문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사단이 난 1차적인 배경은 노선 체계를 전혀 시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닌 방식으로 누군가의 이해관계 속에서 노선 체계가 이루어졌고 2017년도에 우리 시민들이 노선 체계 개편하고 난 뒤에 이창희 전 시장 시절에 다들 힘들어했던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노선 체계 개편되고 난 뒤에 버스 안 오고 막 뭘 타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막 한동안 엄청 애를 먹었죠. 저는 외국어로 쭉 다니기 때문에 지뢰버스를 잘 안 타고 못 타고 자가용을 다니는데 한 번씩 나오잖아요. 완전히 바뀐 데다가 차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회라 보고 올라가지고 내가 이 정도인데 매일같이 버스를 타야 되는 우리 아이, 딸아이, 우리 아내, 또 내 이웃들 어떻게 살까? 저는 5분 3분 간격으로 오는 차가 15분 이내에 안 나와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럼 두 가지 아니에요. 시민사회들은 파업 투쟁한다. 또 하나, 더 근본적인 문제.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아까 시민부상 올해 지나면 똑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산교통과 다른 교통들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참에 그런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하자는 거죠. 노선책이 똑바로 해야 돼. 이번 참에 뭐가 문제인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래서 특위가 필요하면 특위를 만들어내는 것이 의회가 아니면 그 이전에 행정이 그걸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노선체계 개편 그 다음에 돈이 민간에 지원되니까 이걸 투명하고 그러니까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걸 저는 강력하게 진주시와 또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시의회에 요구를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문은 아니고 의견으로 받으면 되겠죠? 예. 다른 또 의견. 예. 김영생 나오시죠? 목소리 크세요? 네. 반갑습니다. 늘 진주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살던 곳이 제 직장이 하동입니다. 삼성교통 문제가 생겼을 때 무언가를 하고 싶었는데 뭘 할까 싶어서 제가 혼자 삼성교통 파업을 지지한다는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차에 붙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혹시 나도 있나? 나한테 줄 게 있나? 이렇게 막 말을 할까 싶어서 제가 여유분을 몇 개를 했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 차가 하동에 주차해 있는 동안 하동 옥쪽에 있는 면민들이 야 삼성교통이 뭐냐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할머니들 타고 다니는 버스가 지금 그러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머지를 가져왔습니다. 한정판입니다. 나중에 말씀하시고 가져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이제 3분 남았네요. 그 두 번째 얘기 주제에 관한 얘기도 오늘 아마 제가 볼 때는 이한문 공동대표님이 했던 얘기에 많은 부분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가 제대로 좀 감시를 하라고 촉구하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조사 특기를 구성해서 제대로 좀 들여다봐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그리고 또 행정은 시행은 시대로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것을 촉구해 나가는 활동들을 하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특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왜냐하면 제대로 의회가 이제 하시는지 또 행정이 요구했는데 사실 우리는 그냥 지르고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제가 다른 뭐 전국적인 이슈나 정치적인 사안 관련해서는 그게 좀 쟁점이 될 때 입장을 내고 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10년 동안 지나온 문제고 그것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그래서 이것만은 이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그러려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는 자세, 준비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이한문 대표님 말씀드리면서 저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우리 하혁쌤 혹시 발언하실래요? 나오시죠? 예, 왜냐하면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한석이라고 합니다. 예. 2015년도에 우리 홍준표, 제가 존경하는 홍준표 도지사가 이게 좋은 일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진주시 내에서 홍준표를 소환하자 서명운동을 한 게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진주시의 유권자 수가 28만 명쯤 됐는데 저희들이 선관위에서 유효 서명으로 받았던 게 2만 7천 명쯤 됐거든요. 예. 요즘 아침에 저는 버스를 타지 않는데 늘 버스가 다니는 걸 보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걸 어떻게든 뭔가 해결을 하고 싶은데 제가 갖고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냥 이걸 그냥 확 소환을 해버려 라고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행사의 주체가 시민행동이라서 감히 개인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거는 비단 삼성교통의 문제는 아니고 진주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여러 적폐 중에 하나라고 저는 반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좀 더 체계적이고 좀 치밀한 싸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시민들이 그 싸움에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하면 저는 시민행동 차원에서 이 일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민대책위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책위에서는 이 일에 비교적 공감을 하고 일선적인 분들이 모여서 장기적으로는 몇 년 동안에 어떤 그동안에 싸웠던 일들에 대해서 축적을 해서 어떤 백서도 만들어야 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당장 파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힘을 좀 못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협력할 건 협력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팩트에 근거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방법들도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2018년도 8월 달에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개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여전히 공연진을 하고 있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알고 있지 못하다. 이건 저희들 활동가들이 잘못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결정할 수는 없지만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대책기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홍준표 주민소환운동 때 정말 한 놈만 팬다 정신의 정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군에서 다 했는데 진짜 아무런 사법적인 뭐 고발도 안 당했고 저희들은 아주 진짜 합법적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이제 진행했던 그 과정의 한 정인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경험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이 우리 가상동 대표님 나오시죠. 가상동입니다. 오늘 발표 들으면서 좀 착잡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는 장원시는 준공영제 얘기하고 BRT 얘기하고 대중교통 노선 체계 개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진주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는 소식 접하면서 참 패배의 쓰라림이 참 크구나 하는 생각에 좀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죄송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저도 나름대로는 이제 풀어보려고 방송 토론을 좀 주선해달라 MBC 경남 쪽에 부탁을 했고 거기서 답변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서경방송 쪽에서도 이 지역에서 이 정도 영향력이 있으면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양쪽 입장 들어보고 어떤 것이 올바른 해법이 누구 주장에 옳은 건지 시민들은 아무도 모른다. 이거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서경방송 MBC 경남 답변이 이제 자기네들도 하고 싶은데 진주시가 전혀 나서질 않는다. 오늘도 뭐 여기 우리 유재수 의원님 인터뷰 나왔습니다만 거기도 CBS에서 진주시하고 또 얘기를 했는데 진주시는 응하지 않겠다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그 민주당 소속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직접 행동에 나서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고민도 하고 그럼 나서지 않으면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이런 고민도 있고요. 사실은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 그래 방송이 안 하면은 유튜브라도 해가지고 우리 좀 압박을 해보자. 이영규 대표님하고 저하고 끝나고 나면은 토론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진주시 입장에서 삼성교통에 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고 이걸 바탕으로 또 다음에는 진주시 오늘 진주시 교통과에 시장님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토론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압박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결책을 찾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민경 사무처장 얘기 들으면서 제가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성교통은 진주 시내버스에 어쨌든 대중교통 문화를 끌고 가는 맏형이라고 생각하시고 시민들에게 더 친절하고 더 사랑받는 삼성교통이 파악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면 저거 문제 있다. 저 문제 있으니까 저런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삼성교통이 형님 노릇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결국은 이 문제 해결의 포인트가
2015년 12월에 진주시가 발행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거기에 최저임금을 노선 개편을 나중에 받아들인 대가로 최저임금 보장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보고서가 그거는 단지 용역일 뿐이다 라고 진주시가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다. 진주시가 의뢰한 용역 보고서는 진주시가 그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구속력을 가지는 보고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지 우리 이 대표님이 아까도 조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명쾌하게 최저임금을 진주시가 이창희 시장 시대에 그거는 보장해 주겠다라고 그 보고서에 확실하게 얘기를 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표준운송원가 체계를 산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산정이 된 그것을 소급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대화가 시작되면 어떤 요구 조건으로 환급을 하는 것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작년도에 표준운송원가 체계까지 소급해서 지급해 주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좋다. 그것까지는 양보하겠다. 2019년 올해부터 산정되는 표준운송원가 체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61만 5천 원인데 거기부터 출발해도 된다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작년도 끝까지 소급해가지고 지금 해야 이게 타결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고 타협 지점을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진주시 시민들이 삼성교통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해결책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업을 풀겠다, 삼성교통의 파업을 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이 문제는 저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시내버스를 정상화하겠다. 그러니까 시의회에서도 시내버스를 정상화하겠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시민사회에서도 시내버스를 정상화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로 접근을 하면 저는 이 파업이 풀린다고 보거든요. 말씀하셨던 돈의 문제는 저희들은 절대 제가 아니죠. 노동조합원들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데 체불임금이 있습니다. 대략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 돈 포기하실래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포기합니다. 라고 할 사람이 저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포기를 전제로 해가지고 뭔가 이야기하는 거는 어렵고요. 다만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이 싸움은 길어질 수가 있다고 봐요. 13년 동안 있었던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이라면 어쩌면 뭐 13년까지는 아니지만 수년간에 걸쳐서 싸워야지만 이길 수도 있는 거라고 본다면 거기에 시의회와 시민사회가 노동조합과 함께해서 싸워주겠다 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어쨌거나 18년도 코드 끝까지 받아낼 생각이거든요. 그것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결책은 간단하게 삼성교통의 문제가 아니라 시내버스 정상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돈 받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알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 좀 더 짧게. 최저임금 그 나온 거요? 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아까 용역보고서 제가 보여드린 건 용역보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그 용역보고서를 만드셨던 분한테도 전화를 드려봤어요. 당신이 단 거냐라고 했더니 아니 이 진주시에서 달았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사항이어서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책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용역은 뭐 내가 참고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사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한 시장님의 말씀을 제가 동의를 하지만 그 뒤에 나와 있는 검토 및 조치 내용은 시가 확정적으로 결정을 한 거다. 그래서 그건 지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표준운송원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운송원가는 시내버스 요금 산정 기준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인건비를 어떻게 산정하라고 되어 있냐면 인건비는 현재 노사 간의
단역, 더하기, 미리 산정을 하니까 내년에 고려해야 될 사항을 반영해서 산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고려해야 할 사항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강행법규들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입니다. 그래서 표준운 송원가는 반드시 시내버스 최저임금을 반영해서 산정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아마 따로 또 아마 그죠 이렇게 방송을 유튜브 방송을 하실 것 같으니 예, 조금 더 하시고요. 예. 아 예, 대통령. 예. 빨리 마쳐야 되는 분위기라서 가능한 이렇게 또 여러분이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있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지난번에 그 이경규 부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앉아서 이제 학습을 받으면서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내버스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삼성이나 시민이나 부산이나 똑같은 거죠. 노선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푸는 것을 어떤 방식이든지 요 현상을 풀면 똑같은 근로자인데 혜택 조건은 똑같은데 혜택은 다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일어난 이 현상을 풀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근로자를 생각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조금 전에 말씀을 끝부분에 했는데 이 부분은 공공성이라는 기준으로 봐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이 문제는 그 공공성의 기본을 현재로는 풀 수가 없다. 조건 사항이. 그래서 시내버스 운송과 관련된 진주 시내의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놓고 그 완성을 시키는 준비를 꾸리고 다만 지금 일어나고 이 현상은 일정 부분 합의를 해서 임시 방편으로 풀어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요즘 뭐 문재인 정부 저도 민주당입니다만은 문재인 정부에서 포용국가론이라는 단어를 좀 특이하게 써요. 이 문제가 저는 포용 경제로 볼 건가 아니면 자본주의의 극단화된 자유 경제를 볼 건가. 이 포용 경제에 사회적 경제를 이렇게 혼합한 이런 시각으로 볼 건지 자본주의 극단화로 볼 건지 부산교통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비난은 아까도 이야기한 다른 사회적 경제 시각을 가지고 보면 비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현 법 체계 하에서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점을 시각을 좀 나누어서 시민들에게 알릴 경우에는 아까 시민경찰청장님 말씀처럼 시민들은 지금 당장 요 상황도 거의 대부분이 불편하지 않대요. 그래서 아니 죄송한데 제가 이제 모든 여론조사를 한 건 아니잖아요. 죄송한데요. 그래서 타지에서 온 진주 친구들이 있는데 진주는 버스가 왜 이렇게 이만 있고 뭐 누가 잘못한 게 합니다. 그 부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그냥 있어 온 일. 아까 시민체장이 이야기했잖아요. 한 달째 있어 온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모든 분들의 뜻을 다 대변하는 거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현상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팀을 꾸리자. 그게 어떤
뭐 기존 하고 있는 거든 기존 하고 있는 거에서 분명히 이랬든 어쨌든 대신에 요 현상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 일정 부분 합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합의 방법을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영 TV든 우리 지역 케이블이든 방송에서 토론회를 붙이는 방법 이게는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당사자가.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그 참여의 그 사람들이 나름 그 공공성을 강조해서 토론회를 하면 다음 문제가 저는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저 두 분이 계신데요. 예, 일단 두 분만 딱 마지막 받고 예. 자. 그래요? 12시간에 합니다. 네, 일단 그러면 아니요. 대변인 나오죠. 예. 저 먼저 시청하셔서 하고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사실 삼성교통에 궁금한 점은 없고요. 이 자리에 계신 일단 우리 시의원님들 성한혜 시의원님, 서정인 시의원님, 그 다음에 정희도 시의원님과 어디 계시노? 유재수 시의원님, 예, 재상희 시의원님도 계시네요. 일단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의원님 5분께 감사를 드리고 당연히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사실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진주에는 두 당이 있습니다. 두 당 시의회에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있죠. 사실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사실 나름 기대를 했거든요. 이제 민주당이 좀 많이 들어갔으니까 뭔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되게 기대를 하고 이런 문제들도 좀 해결이 좀 쉽게 되지 않을까 과반을 우리가 민주당이 그래도 차지를 했는데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이 녹색당이나 정의당이나 뭐 노동당 다들 어쨌든 각자 입장을 표명하고 행동을 하고 있고 함께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공식 논평이 있었는지 그리고 아니면 아닌지 기면 긴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게 뭐 특위 구성하고 이거 하라고 시민들이 월급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의원님들은 사실 욕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오셨기 때문에 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의 책임을 제가 여기 뭐 위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 정도 되면 이런 자리에 오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책임진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민주당에서도 좀 공식적인 입장을 좀 발표하시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좀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예, 이런 당연히 그리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일단 요 바로바로 알고 잠깐만 답변할 당원으로서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지금까지 하는 얘기는 안 받아드리겠습니다. 지금 5분이면 지금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잘 지키고 또 뜨겁게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3분만 드리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오시죠. 저는 정의당 당원입니다. 유현미입니다. 제가 그 진주시장에게 바란다 거기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글을 읽겠습니다. 가자 그린빌 1300세대에 사는 시민입니다. 대체 버스가 우리 아파트에는 오지를 않아 경상대 정문까지 걸어가서 타야 됩니다. 시장님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다 했는데 우리 아파트 주민은 빼고 한 말입니까?
진주 시민인 제가 많이 불편합니다. 바쁠 때는 택시를 타기도 하는데 파업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시에서 택시비를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말 저 말 필요 없고 다니던 버스가 계속 다니게 해주면 됩니다. 시장님, 파업 사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저기 이제 진짜 마지막 신청하시는데 나오셨어요. 아까 짧은 글을 읽으신 예. 우리 삼성교통 조합원이신데 이 짧은 글을 무슨 글인지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짧은 글입니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시가 제가 감히 승객님들 앞에 마이크를 들고 말주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저희 노동자 제가 겪고 있는 그대로 실토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게 제 아들입니다. 제가 어제 생각나는 대로 짧게 적어왔습니다. 제가 이걸 꼭 전하고 싶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제 저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54년 동안 길러온 머리를 빡빡 밀었습니다. 진주시장이 하는 말 글로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의원님들 꼭 전달 좀 해주십시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뼈를 깎으랍니다. 뼈를 깎는 핵심과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너무 화가 나서 제가 12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뼈를 깎고 이제 깎을 뼈도 없어서 머리까지 빡빡 깎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한 가지 제가 점검으로 제시해 드릴게요. 관광버스 앞 대가리 부시놓은 거 보셨지요? 진주 시내에서 제일 많이 받는, 월급 많이 받는 삼성교통이 파업을 한다. 그 증거를 내가 제시해 드릴게요. 월급도 두 달째, 석 달째 밀리가고 있는데 어제 연말 정산한 국세청에서 나온 서류가 날아왔더라고요. 제 연봉이 4,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담으로 내가 4,900만 원인데 머리띠 풀고 밥 안 해야 되겠다. 농담으로 조끼를 벗었습니다. 왜 4,900만 원이 되는 거 압니까? 제가 12년 동안 1년에 한 번, 두 번 실가합니다. 360일 중에 358일은 하나도 일 안 하고 참 안 놀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봉이 4,990만 원입니다.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깔상동 의원님 전에 시장 후보 나오셨죠? 이 마음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머리도 다 깎았고 뼈도 다 깎았고 내가 빼가지고 내가 야무치게 깎아줄게요. 시장 빼가지 있으면 좀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빡빡 깎아줄 테니까.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뭉치가지고 내일부터 투쟁을 더 강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러설 자리가 없고 또 아니면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언제 저는 유서를 써냅니다. 유서를 가슴에. 지금 진짜입니다. 한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미끄럼이 돼가지고 우리 회사가 잘 된다면 저 하나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택시기사 두 분 분신한 게 3시간 만에 바로 해결되더라고요. 기사들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단은 9시 10분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자리 지켜줘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모두에도 말씀드리고 아마 오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맞다. 답변 기회 드리겠죠. 지금 잠깐만 좀 짧게 답변. 아마 이렇게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좀 그죠? 아버지 때문에 아마 약간 감정이 조금 격해지는 것 때문에.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출신인데 진주 온 지 21년 됐습니다.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민주당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진주에서. 왜? 어르신들이 빨갱이라고 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민주당을 찍어주셨겠죠. 저는 빨갱이 소리 들으면서도 촛불 들고 차 없는 거리에 나갔고, 불과 우리 여기 의원분들이 많이 계신데 바로 앞전 선거 때까지만 해도 우리 후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후보를 해서 처음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분들한테 너무 많은 거 바라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지 그분들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는 데는 아무런 식이 없습니다. 그냥 기념사진 촬영이 나갑니다. 자리가 잘하니만큼. 마지막까지 잘해 주셔서 고맙고, 이것으로 오늘 시민설명회를 모두 마치기 전에 우리 백인식 국장님 고생하셨는데 오늘 준비하신다고 큰 손뼉 한번 부탁드립니다. 광고 있답니다. 디플리는 이쪽 쭉 가면 여기에 따라 쭉 가시면요. 시골집이라고 있습니다. 막걸리 한잔 하고 싶은 분, 서도성 상임 대표님이랑 막걸리 한잔 하고 싶은 분은 그리로 오시면 됩니다. 지금 문 닫는 집을 문 닫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상을 조금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시겠지만 24일날 파업성내 결의대회가 그죠? 민주노총 진주지역지부하고 공공운수노조